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결국에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망상과도 같은 일이 결국에 현실이 되었죠.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제일 처음 등장을 했었을 때 누가 과연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난 뒤에 온갖 진짜 범죄 혐의로 얼룩져가지고 재판을 받는 것만 하더라도 한 4개, 5개 되는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것이다라고 누가 도대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을 전과자라고 불러도 결코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이 진짜 전과자, 이 범죄자로 인해 가지고 참 진짜 국격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절망하고 "야, 나라 망했다 그냥 뭐 이러면 그냥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겠죠. 다시 한번 힘을 내 가지고 대한민국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 있고요. 3년 뒤에 또 총선까지도 있습니다. 여러 번의 우리가 선거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재명 정부를 갖다가 심판해 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일상을 빨리 회복을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뭐 직장도 다니실 것이고 자영업자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일들을 하실 텐데 우리의 각각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야 윤석열이 일단 대통령이니까 뭐 보수 정부니까 뭐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식의 어떤 나약함을 가지고서는 이재명 정부 심판할 수 없습니다. 더 우리가 열심히 정치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주변 사람들한테도 널리 알려야 될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대선 때 같은 경우도 출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방송사가 이제 한 3개가 이제 다 합쳐가지고 투표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출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워낙에 이제 그 표본 자체가 이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높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타 다른 여론조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돈도 이거만 수십억 가까이가 들어가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라고 했었을 때 전화 면접 방식을 통해서 하는 한국갤럽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이거는 무슨 뭐 전화 면접 수준이 아니라 길 지나가고 있는 사람을 붙잡고 바로 이제 물어보는 거다 보니까 표본 같은 경우도 거기 한 수십 배, 수백 배나 더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정확도가 높은데 이제 이번에 출구 조사를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이재명 누구 찍었냐 이것만 물어봤던 게 아니라 이재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도 했더라고요. 대통령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했더라고요.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5,190명한테 그거를 물어봤더니만 놀랍게도 64%가 재판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받고 26%가 중단이 돼야 된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 자세하게 조금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계속해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재판이 계속돼야 된다가 무려 64% 가까이나 되고요. 중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26%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이재명이 실질적으로 득표한 게 몇 퍼센트입니까? 49%예요. 과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의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뭐 이재명을 지지하는 개딸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재판은 당연히 중단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26% 정도,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26% 정도는 완전히 그냥 극성 개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또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된다? 64%나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이가 49%나 득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한테 표를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15% 가까이나 됐던 겁니다. 이 15%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수 쪽으로 가져올 수가 있었으면 충분히 뭐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대선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왜 그러면은 15% 정도 되는 사람들, 64%에서 49% 득표한 거를 뺀 15%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이재명이 싫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한테 표를 줬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국민의힘이 더 싫었다라는 겁니다.
매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는 국민의힘도 싫어, 나는 민주당도 싫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 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의 표를 우리가 반만 가지고 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던 겁니까?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는 이재명이 싫다, 투표하고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투표하고 나오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당신 이재명 재판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너 진행돼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도 표를 던진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사람들한테 신경을 썼으면 충분히 대선 이길 수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더 놀라운 조사는 다음과 같은 결과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물어봤었을 때도 재판이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42.7%나 돼요.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거의 또이또이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이게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다? 분할이 될 수가 있다. 이거 뭐 붕당 수준을 넘어가지고 완전히 이게 분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국민의힘은 도저히 줄 수가 없으니까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국민의힘은 도저히 줄 수 없으니까 일단 이재명한테 주기는 주는데 나 이재명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너 언제라도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원들 가운데서도 절반 가까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국민의힘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15%를 어떻게 설득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둘째, 만약에 이재명이가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처럼 똑같이 극단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다.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법안을 바꿔버리고 법원을 갖다 막 겁박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 충분히 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까?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중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무려 43%가 이재명의 지금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로 민주당과 지금의 이재명은 뭐라고 할까요? 중히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민주당, 우리의 이재명 어떻겠습니까? 예상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합니다. 이번에 바로 뭐 했습니까? 이재명 정부 첫날 대법관 증언법을 갖다가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을 냈어요. 두 개가 있었는데요. 김용민과 이제 그 장경태 두 개인데, 김용민 같은 경우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자는 것이고, 장경태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늘리자라는 것인데, 사유가 뭡니까? 재판이 진행되고 지연되고 국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개소리죠. 지나가는 개가 웃겠습니까? 아니, 재판 지연부터 시작해가지고 재판 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침해, 이거의 끝판왕이 이재명 아닌가요? 그런 인간들이 뻔뻔하게 대법관을 갖다가 늘려가지고 재판이 빨리 진행되겠다? 누가 이 말을 갖다가 믿겠습니까? 심지어 이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는 이재명이 본인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무슨 뭐 취소하겠다, 이거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분명히 대선 직전에 얘기했는데 웬걸 입만 벌리면 구라를 치니까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그 당일날 지금 이거를 통과시키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대법관이 이런 식으로 3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로 갔었을 때 전원합의체 자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마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14명이 있는 상태에서도 사실상 14명 가운데 의견을 갖다가 모으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30명이라고 쳐봐요. 시간이 이게 적게 걸리겠습니까?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소리는 개소리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14명을 갖다가 7명으로 줄인다라고 한다면 전원합의체 같은 것도 금방금방 결과가 나오겠죠. 14명을 갖다가 2배 이상으로 늘려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합의 과정이 이게 빨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사실상 30명이 되게 된다면은 천대엽 지금 이제 법원행정처장도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전원합의체가 마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인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의견 일치가 되는데 시간이 뭐 허송세월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 있냐? 사실상 이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민주당이 반대하거나 대통령 임명을 거부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특정 진영이 대법관을 독식할 수 있다. 바꿔 얘기해서 누가 독식하게 된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독식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가지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을 무죄로 만들었었던 김명수 대법관 시절의 그 대법원, 문재인 정부의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그 대법관들이 30명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나 처벌받는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법 연구에다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독식하고 있다라 그래서 편향성 지적을 받고 있는데 두고 보자고요. 출구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 가운데 무려 몇 퍼센트가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됨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서도 무려 43%가 이재명의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엄중한 상황인데도
미친 짓 계속 해보라고요. 어떻게 될지.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의 국민들이 손을 들어줄까요? 저는 100% 그럴 일은 없다라고 보고 이재명도 임기 못 채울 가능성이 90% 넘는다라고 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